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의 대선 공약과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선관위 사무처장과 같이 면담을 하면서 이번 대선 선거에 있어서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그리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대선이 차질 없이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원해서 공정하고 그리고 신속한 선거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 주요 현황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극심한 정치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이자 어쩌면 우리 세종시로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사회적 협의를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그리고 저출생 문제, 초고령화 사회라는 삼각파도 속에 휩쓸려서 국가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이제까지의 방식이나 사고로는 경험하지도 해결할 수 없는 특이점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군주적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탓이 크다고 봅니다. 37년 된 현재 헌법은 국력 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목표를 지탱할 수 없는 날도릇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헌은 시대정신이 되어버렸으며 우리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여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원제 국회 방안을 감안하여 서울과 세종의 국가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국가수도로서 상원의회를 설치하여 국방, 외교, 통일 등 대외적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하원의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내정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안이 됐든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 대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또 세종사랑 시민운동본부는 물론 여야를 떠나 세종시 모든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연대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에 대통령실과 국회라는 정치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것만으로 아까 삼각파도라고 말씀주셨던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곧 일자리와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시대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이 시대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학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명문대학 일부를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도권의 명문대학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16개 국책연구기관, 오성바이오연구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상호 협력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충청권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서 육성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 AI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를 국가 전력 차원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가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서 공급된다면 수도권의 기업이 비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 이전이 확산될 수 있어서 지방 소멸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포용 국가로 점차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인종 다문화 시대의 대응책으로 국립 글로벌 한글문화단지를 세종시에 조성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글문화단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력에 대한 한국어 문화 공동체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인력 공급이 어려워질 거로 우려되고 있는 중소기업, 농업, 요양기관 등의 양질의 해외 자원을 지원하는 인력 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우수 인력 양성 전담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을 국제적 산업 기능 인력 양성 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세종시가 이러한 인터내셔널 폴리텍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세종의 첨단 국가산업단지, 대전의 과학수도, 충남의 전자산업과 스마트농업, 충북의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다 함께 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충청권이 제2의 수도권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의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청권 또 세종시 행정 수도의 아젠다 이외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해서 세종 시민이 열망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 과제가 차기 정부의 정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동 국가교통망을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정수도의 자족 기능을 늘리기 위한 교통, 경제, 문화, 생활 등 전략사업 중심의 공약 건의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공약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곧바로 각 정당에 전달하고 세종 시민의 요구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그 대통령실 공약화 문제는 사실 정치권에서도 지금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뭐 옛날 청와대로 갈 것이냐, 또 용산에 있을 것이냐, 또 세종시로 어차피 제2 집무실을 만들어서 올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사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 해서 그게 뭐 몇 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진다 하더라도 그 시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당연히 이제 차기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는 분이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해서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시대적 방향으로 볼 때 그러면 서울에 계속 대통령실을 두고 국회의사당은 17개 상임위원 중에서 11개가 국회로 세종시로 와지는데 또 행정수도라는 것이 우리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충청권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염원이라고 할 때 대통령실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논리는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향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짓기까지 용산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그 집무실 자체도 대통령 집무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 세종시의 중앙동에 둘 것이냐 과천에 둘 것이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는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대로 관련 기관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대통령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분의 집무실 사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수도가 어디냐라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분원은 오기로 돼 있고 대통령 제2 집무실
행정수도로 우리 세종시로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수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어디 있냐라는 것은 물리적인 사무실을 어디다 두냐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의 기능을 하는 도시가 어디냐라는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반대이 만장일치가 오히려 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나 대국적인 견제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게 옳은 거냐라는 것은 뭐 그거는 우리가 국민들의 합의를 보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탄핵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잘 물어주셨어요. 저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엄 자체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그 뒤에 탄핵으로 이어졌는데 그럼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으냐 마르냐는 생각에서 저는 분명히 탄핵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 국민의힘 시도지사 13명의 합의문에 계엄에 대한 것은 잘못됐지만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 뜻이 거기에 없이 서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 뜻은 거기에 담겨져 있었고 국민의힘의 시도지사들은 전부 다 그 뜻을 같이 했습니다. 왜 탄핵을 반대했느냐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법적 절차에 어떻든 간에 이것이 과연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건 각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르지는 않다고 보았고 또 그렇게 탄핵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국정 혼란이나 우리나라 역사상에 이게 옳은 선례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계엄 자체가 잘했다고 얘기한 바는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탄핵은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됐어요. 8대0으로. 헌법기관에서 탄핵이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장으로서 우리 헌법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불복하거나 라는 것은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한다고 말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자 계엄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과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심과 2심과 달랐다 해서 그럼 1심과 2심의 판결을 내린 판사는 사과해야 되고 사퇴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절차도 있고 다양한 견해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이 되면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최종 결정과 다른 세상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사과해야 되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반민주적인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의 답변이 조금 기자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확하게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을 하신다면 시장님이 이전에 탄핵을 반대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사과 등의 책임을 정확하게 지시고 가시는 게 저는 시장님께서 시민사회랑 그 야당의 얘기를 좀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이게 바로 협치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사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오히려 시장님을 걱정하시는 시민분들이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만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하고 다원적인 생각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에 또 꽂힌 거예요. 그럼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것으로 다 끝난 얘기지. 최종 결정을 존중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존중한다 그러면 끝난 것이지 거기에 부과해서 무슨 사과를 또 해야 되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건 그건 어떤 결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사과가 돼야 됩니까? 어떤 결론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하셔서 하신 발언들이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과를 받고 싶어요. 아니 그 왜? 아니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와 다른 생각이라든가 결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까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결론과 다른 심판을 한 말하자면 판사들이 있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사퇴해야 됩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에서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 판단했으니까 사과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결론에 존중을 한다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찬 모임을 7시에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 갖기로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은 딱히 우리 4개 시도지사가 이거다라는 주제를 정한 거는 저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엄중한 시기에 4개 시도지사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그리고 생각을 같이 할 것이냐라는 것을 폭넓게 논의해보자, 얘기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우리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자꾸 뭔가 이상하게 무슨 대선 후보 출마 뭐 그런 식의 모임이 아니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는 대선 후보 출마를 하기 위해서 오늘 조찬 모임을 갖는 걸로 통보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시도지사들하고 그런 내용으로 자꾸만 비춰지고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이 시기에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각 시도지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오늘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발표하는 걸로 하고 그 민감한 시기에 예민하게 시도지사들이 모이는 것은 취소하자. 그렇게 해서 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 대선 기간 중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거나 말거나 이런 문제는 선관위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그 하도록 되어 있는 행사를 어느 규모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선거직에 있는 시장의 문제예요. 제가 거기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귀결되는 거지 행정부 시장이 나간다든가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하나하나의 작은 행사도 선거법에 위반됨이 없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면밀히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행사나 이런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헌의 시기는 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또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회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또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1개월에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헌을 그러면 그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요것만 딱 하자라고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포인트로 행정수도 개헌만 하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그것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그리고 충분한 절차를 갖고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사항, 권력 구조의 문제라든가 다른 사항은 제가 굳이 거기에 관여할 생각은 없고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제가 굳이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 다만 행정 수도에 관한 사항
이것만은 저희 시의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감독과 봉수를 내겠다 그런 것입니다.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약을 이행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약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가 어떤 건의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세종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대선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한테 대통령이 되실 분이 약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종시장이 섭섭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말하자면 섭섭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과 협의했느냐? 협의 이전에 제가 수차례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해야 된다는 건의는 수없이 드렸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해서 용역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와 정당 쪽에서도 기본 계획 정도는 추진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할 적에는 그런 기본 계획을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행정적인 절차고요. 행정적인 절차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말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대통령실 이전하고 할 때 그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대선을 맞이한 의지를 이런 데 반영해달라고 건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이전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 이전하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가 얽히면 한 발짝도 못 나가죠.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도권 그 인구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완화 정책 또 수도권 규제 정책 학교 세우는 것도 규제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이게 1, 20년 얘기가 아니잖아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가속 밀리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저만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기업인이나 또 학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인데 양질의 일자리와 명문 학교가 수도권에 있는 이상 어떻게 지방에 있는 우수한 인재라든가 하는 또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와 명문 대학이 수도권에 온전히 지켜지고 있고 지방으로 꿈쩍도 하지 않는 이상 인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기업이나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대기업이나 유수한 기업들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 해서 대기업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방이라 해서 사회간접자본 SOC가 이제는 많이 완비가 됐고 오히려 부집감이나 교통 문제가 지방이 더 훨씬 더 싸고 편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지방으로 선뜻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에 갔을 때 인력을 그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주권은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해야 하고 그 양질의 대기업에 양질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학교가 함께 와야 되는 것은 이것은 상식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수도권 문제라든가 저출생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깊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단의 대책이 이제는 강구돼야 할 일이지 기존 방식으로 기존의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정원 문제가 교육부에서 협의가 되고 또는 각 대학에서 반대를 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싫어서 안 오고 이런 선상에서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삼각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정말 성장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정말 위험한 말하자면 엄중한 그 시기에 있다라는 것을 점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전히 육아수당 두고 여전히 보육기관 설치한다는 약속으로 그것도 재정의 한계 속에서 얼마나 더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겠습니까? 초고령화 사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지방소멸 같이 연결되는 문제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1, 20년 계속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보았지만 큰 효과 못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감하게 저는 충청권에는 지금 그 싱크탱크가 지금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16개가 있고 카이스트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라든가 수도권의 명문 대학을 충청권에 입주시켜서 그런 대학 간에 또 AI 시대를 대비하는 정말 전략적인 우수 인재를 양성시켜서 공급해주는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고서 어떻게 충청권과 수도권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깊은 고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서울대 이전하자고. 그거 옛날부터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 아니냐.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냐. 아무 말 대잔치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세종시장으로서의 깊은 고민 속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를 옮긴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옮겨지겠어요? 우리의 국가 전략적 어떤 전공에 관한 인재 양성에 대한 그런 분야를 단계적으로 옮겨서라도 카이스트와 또 그런 유수한 명문 대학과 국책연구기관과 대덕연구단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세계적인 거대한 싱크탱크를 충청권에 마련해야만 그래야 인재 이동이 있고 기업의 이동이 있고 지방 소멸 문제가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간 기차 철도 문제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KTX 예전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CTX로 민자 철도 문제가 지금 깊숙하게 논의되고 있고 올해 아마 6월쯤 될까 싶은데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비 타당성 문제가 발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CTX의 개념은 바로 서울에서 조치원을 거쳐서 정부 중앙청사를 거쳐서 대전까지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충북의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을 철도로서 연결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열차 운행은 KTX 열차가 아닌 보다 개량된 새로운 신종 열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발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서울에서 적어도 중앙청사까지 약 6, 70분 내에 왕래가 할 수 있는 그런 철도망을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완성이 된다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갖출 수 있는 최선의 사회 기반 시설은 다 갖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내년도 말에 완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청주 세종간의 고속도로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 또 서울과 중앙청사, 대전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CTX가 완공이 된다면 세종시가 중부권의 허브 내지는 비수도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SOC로서 확실히 갖춰줄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민국의 AI 시대를 담당할 수 있는 초국가 전략적 인재를 양성하는 싱크탱크를 여기저기 산지할 게 아니라 하나의 클러스터, R&D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그리고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